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리드 멘트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했더니 비트코인 사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로 쓰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라 마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 함께 하실 분.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일본이 아주 얄미운 야심찬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일본이요? 예. 네.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니 네. 그거 우리가 먹어야겠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지난해 4월에 암호화폐를 거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끌어들면서 온갖 세금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 종주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계기를 2020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종주국이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람 말라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네. 다른 분야는 뭐 아는데 있으시죠?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 잘 알잖아. 문재인 대통령 MB의 분노.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그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17일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노코멘트였었다고 해요. 근데 18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왜 참고 있냐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그 정권 운영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보복을 운운을 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국민의 편을 가르고 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인 셈이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렇게 편 나누는데 선수예요. 네, 편 나누는데도 선수고 뭐랄까 하여튼. 선수도 근데 시간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하시고 사법질서를 부정한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종말이? 감옥 가셔야죠. 허허. 항상 그 말씀하셔서. 빙고. 어쨌건 그렇게 막 그 일종의 뭐 소득이나 아니면 계급 이런 걸로 또 편을 나누고.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있는 사람들을 사람과 또 없는 사람. 무시를 하는 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니죠. 올해가 특징이었는데. 개해니까 개무시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김희중 좀 비서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요. 어쨌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그 MB의 지침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측근들은 계속 나가서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검찰이 많은 부분을 덮은 걸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두우요? 네네. 우리 이거 그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김두우 스토리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그거 해도 되나요, 작가님들? 김두우 스토리. 밖에서 당황의 기류가 흐르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김두우를 만났어요. 진짜요? 면회 대기하는 중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는 제 인생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누구세요? 김두우입니다. 김두우는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입니다.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장황하게 쫙 풀어놔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하길래 방문 수사라든지 서면 수사라든지 네. 해라. 네. 그런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네. MB께서 경로하셨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봤나요? 왜 저한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전직 대통령을 그 봉하마을에서 검찰까지 서울까지 불러서 예.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를 그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자유로 건가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그런 용감한 검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게요.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네네. 그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거는 나중에 당신 진영에 가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저한테 설명을 하죠?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이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두우 씨, 저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정봉주입니다. 네, 어쨌건 김두우가 이제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해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봉주를 시작되네요.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예. 이재호 전 특임장관은 전전 정권의 문제를 거슬러 잡아간다면 예. 전전전 정권은 무사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전쟁은 입으로 합니까? 그렇죠. 이 자꾸 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자꾸 뭐가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식으로만.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이분들. 감옥 가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나 한번 봅시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우리 이거 검열에 걸릴 것 같죠?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요.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비겁하게 혼자 빠지려고. 네, 같이 빠지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네. 김인옥. 오. 전에 나왔어요. 몇 번 예. 말씀하셨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예.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건방지게 여사가 뭐예요? 김인옥 여사님. 네. 께서. 그냥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주장인데요. 예.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 실장의 검찰 진술 내역을 제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엊그제 예.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그 문제의 진술은 이 김희중 전 실장이 특활비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예. 이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당시 청와대 이부속 비서관실에 예. 부속실장에게 줬고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그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라는 예. 것입니다. 달러로 환전까지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이부속실에 줬다는 거죠. 아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김윤옥 여사가 2011년 미국에 방문할 때 명품을 구입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때 뭐 일정상 보면은 예. 항상 대통령이랑 붙어 다니게 돼 있고 뭐 거의 뭐 쇼핑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당시에도 뭐 김윤옥 여사가 뭐 특정 브랜드의 그 매장을 예. 그 문을 닫아놓고 쇼핑했다 뭐 이런 일종의 지라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돌았다고 하고. 정보가 돌았죠. 네네. 예. 이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누구냐면요. 모경만 실장입니다. 모경만 실장이요. 예, 모경만 실장. 네. 그래서 지금은 5억인가 5억 5천만 나왔지만 앞으로 특활비 더 나옵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4336-0515. 010-4336-0515. 전화번호를 방송 중에. 네, 그렇군요. 앞으로 나올 게 줄줄이에요. 그 제가 4개월 전서부터 예견했잖아요. 네. 한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네,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김윤옥 여사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이요? 예, 누굴까요? 두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두 여성이죠. 한 여성은 나왔고 네. 또 한 여성은요 곧 나올 거예요. 네, 저도 곧 알도록 하고요. 근데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예. 19일 그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에 따르면 19일이요?
네, 오늘 며칠인데요? 오늘 19일이죠. 오늘 오전에 네, 또 얘기했어요? 네. 신이 났네. 두원이 형님 요즘 작두 타세요. 이 명품백 얘기는 근데 좀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예.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한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더한 게 뭘까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자기도 아직은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예. 뭐 그런 심증은 있고 이 대통령 그러니까 17대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 좀 의아한 일들이 한 3번 정도 일어났는데 예. 이게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여파가 이어졌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김희중 1부속 실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외에 가서 명품백을 샀다. 네. 요 단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명품백을 샀다라는 단어 중에. 예, 정답이 있어요. 네.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요. 그럼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 정답이 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세훈 원장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거 한 명 누군지 알겠어요. 빙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해 죽을라 그러시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밝혀지지 검찰은 않을까. 정보는 다 접수했고요. 네.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3차장님 가자. 다음 소식 할까요?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건을 대량으로 파기했다라는 주장이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폐기업체 용역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일용직 노동자 분께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1톤 차량 4대 분량의 4대강 사업 등 문건을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18일 일용직 중개소를 통해서 종이 파쇄 업체에 일을 배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수자원공사 문서 해체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문서 해체를 하는 와중에 4대강 4번 문건이라는 제목이 달린 파일처를 4대강 4번 문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를 막 뒤져봤더니 이번에는 4대강 2번 문건이 나왔다는 거고 그 안을 보니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서 이게 1997년 이후에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파기한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기를 한 거는 그게 이제 원본이 아니라 일종의 실무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출력을 해놓은 사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사실조사를 위한 지금 긴급 감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얘기가 맞다면은 전자문서 시스템만 한번 보면은 사실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수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장관까지만 바뀌었지만 그 밑에 국가장은 과거 정권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만약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국토교통부가 이 얘기를 듣고 긴급감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는 몰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건을 파기를 하는데 상급기관의 일종의 보고도 안 한 셈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수상한데요. 전 정권에 임명되었던 국장 과장님들 한 말씀 드릴게요. 동작 그만!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네. 제가 동작을 그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파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파기하고 그러면 의심을 받죠. 근데 어쨌건 원본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근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기준을 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난 2014년 9월까지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30년으로 줄였던 거고 이거를 다시 4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쓰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긴급하게 부시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이게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어쨌건 그걸 다시 부시고 또 다시 또 자원을 들여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좀 자원 낭비가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었고 과거에 졌던 집들이 좋은 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운치도 있고 그걸 조금
살기 편리하게 리모델링 할 필요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네네. 예. 그리고 시멘트로 짓는 거 아니에요, 집들은. 그렇죠. 시멘트 굳는 걸 양생이라 그러거든요. 양생 기간이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다 굳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멘트 양생은 100년이 간다 그래요. 아, 그렇게는 오래 걸려요? 그럼요. 아. 그래서 100년까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 해갖고 네.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 사회가 자꾸만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네. 그 MB가 했던 뉴타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럽에 가면 좋은 관광지가 골목길 관광지예요. 진짜 유럽 주요 도시에 가면은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잘 안 보이긴 하죠. 예. 네. MB가 콜로세움 보고 한탄했대잖아요. 저걸 때려부셔야 되는데. 금싸라기 라는 설이 땅이니까. 있습니다. 그래 유적지 다 때려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새로 아파트 져야 되니까. 아하. 정상 기자님. 네. 오늘 뭐 끝났나요? 한 것도 없이 끝났네요. 그러게요. 예,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뒤에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리드멘트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했더니 비트코인 사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로 쓰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람아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 함께 하실 분.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일본이 아주 얄미운 야심찬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일본이요? 예. 네.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니 네. 그거 우리가 먹어야겠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지난해 4월에 암호화폐를 거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끌어들면서 온갖 세금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 종주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계기를 2020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종주국이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말씀 사람 말라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네. 다른 분야는 뭐 아는데 있으시죠?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 잘 알잖아. 문재인 대통령 MB의 분노.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그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17일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노코멘트였었다고 해요. 근데 18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왜 참고 있냐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그 정권 운영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보복을 운운을 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국민의 편을 가리려고 이게 올해가 하는데 개해니까 개무시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김희중 좀 비서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쨌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그 MB의 지침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측근들은 계속 나가서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검찰이 많은 부분을 덮은 걸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두우요? 네네. 우리 이거 그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김두우 스토리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그거 해도 되나요, 작가님들? 김두우 스토리.
밖에서 당황의 기류가 흐르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김두루를 만났어요. 아 진짜고? 그러니까 비리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인 셈이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요. 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네.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 기독교와 비기독교. 네. 이렇게 편 나누는데 선수예요. 네. 편 나누는데도 선수고 예. 뭐랄까 하여튼. 선수도 근데 시간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네. 은퇴하시고 사법질서를 부정한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종말이? 감옥 가셔야죠. 허허. 항상 빙고, 그 말씀하셔서. 네. 빙고. 어쨌건 그렇게 막 그 일종의 뭐 소득이나 아니면 계급 이런 걸로 또 편을 나누고.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네. 그 가난한 있는 사람들을 사람과 또 없는 사람. 무시를 하는 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